화제의 뜬 뉴스들 살펴봅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붉은 불개미 또 네. 발견됐죠? 그렇습니다. 안산 반월공단 스팀 청소기 업체의 한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 1000여 마리가 발견돼 현재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업체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서 들여온 무선 청소기를 적재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엔 대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또 발견됐었죠? 네, 아마 붉은 불개미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대구 아파트 공사장의 발견 사례가 내륙에서 발견된 첫 번째 사례로 알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이에 이어 안산 사례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이처럼 붉은 불개미가 항만을 벗어나 내륙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는 검역이 없이 하역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안산 붉은 불개미 역시 대구 붉은 불개미와 유사한 경로로 내륙 안쪽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붉은 불개미는요,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죠.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죠. 또 어제부터 참 사람들 놀라게 했던 고양시의 그 저유소 화재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다행히 17시간 만인 오늘 오전 4시께 진화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유소에서 약 25km 떨어진 서울 잠실 일대에서도 검은 연기 기둥이 목격될 정도로 그야말로 불길이 정말 거셌습니다. 오늘 그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당국이 현장 감식을 했지만 사고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이 현장 감식과는 별개로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저유소 주변 CCTV를 확보해 폭발 원인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진화에 실패한 만큼 안전조치상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송유관 공사 측은 폭발로 저유조 덮개 역할을 하는 콘 루프가 날아가면서 저유조 내부 포맥 소화 장치와 충돌해 소화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결국 초진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경북 구미의 유해화학 물질 취급 공장에서도 불이 나서 누리꾼들의 가슴이 또 한 번 덜컹했는데요. 화재로 공장 한 개동 절반가량이 탔으며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네.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가 주말 내내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왔어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가수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또 지난 6일 2달 만에 열린 해화역 시위에서 몰래카메라 편파 수사 외에도 구하라 씨의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2차, 3차 피해로까지 계속 피해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관계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빌미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인터넷 공간에 일단 영상과 사진이 올라가면 삭제도 어려운 데다가 성적으로는 문란한 여자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또 다른 폭력이나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그렇죠. 여성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강력 처벌해야죠. 네, 다음 살펴볼 검색어는요? 한글날입니다. 내일이죠. 네, 10월 9일 내일이 바로 제572돌 한글날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는데요.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군요. 아마 오전에 빨리빨리들 검색해보셔서 검색어에도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해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7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한글문화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글 창제의 주역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세종이 몸소 만들었다라고 답한 사람은 17%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가 함께 만들었다고 답한 사람은 55.1%로 절반이 넘었고요. 네. 또 세종은 지시만 하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답한 사람은 24.4%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과 집현전 학자가 함께 만들었다가 55%.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통계상으로는 2명 중 1명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실제로 이 훈민정음, 즉 한글이 세종대왕이 눈병에 시달려가며 몸소 만들었고요.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라 한글 안내서인 훈민정음 해례본 집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요. 한글문화연대는 국민들이 한글 창제자를 잘못 알게 만든 주범으로 초중등 역사 교과서를 지적했습니다. 이 중고교 역사 교과서 16종 가운데 25%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62%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의 공동 창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 14종은 모두 한글 창제자를 세종대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역사책하고 국어책 기술이 다 다르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글 창제 주역을 세종이라고 믿지 않는 순간 세종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세종의 애민 정신과 당대 업적을 모두 불신하게 된다라고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가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도 믿지 못하게 되니까요. 한글을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다, 가림토 문자를 베꼈다 이런 억측이 나오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저부터 우선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